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요, 가해자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회사인 경우도 있고 또 공제조합인 경우도 있는데요. 자, 공제조합은 합의가 잘 안 된다던데, 뭐 좀 빡세다던데, 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조합이 뭘까요? 우리 대표적인 공제조합은요, 택시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화물 공제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생긴 렌터카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자, 이 공제조합은 누가 가입할까요? 뭐 일반 운전자분들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분들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 가입이 되는데요. 왜 공제조합은 합의가 어렵다, 빡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일반 보험회사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사람이 합니다, 뭐 땡땡 회사, 보험은 땡땡이 좋습니다. 자, 이런 광고를 하는 이유가 소비자에게 보험을 광고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험회사가 보험 판매를 하려면은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데, 뭐 소송을 많이 안 받는 회사, 민원을 적게 받는 회사, 돈 잘 주는 보험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택시 공제는 택시 기사분들이, 버스 공제는 버스 기사분들이, 화물 공제는 화물 기사분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이미지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다소 답답하고 일방적인 일처리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된다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민원도 마찬가지로 일반 보험회사는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하지만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같은 곳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감독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여러모로 일반 보험회사랑 좀 틀리죠. 자, 실무적으로 공제조합은 어떠냐면요, 일반적으로 2주 진단부터 뭐 중상까지 전체적으로 피해자한테 배상해주는 금액이 소금입니다. 소금. 합의금을 좀 짜게 제시를 하거든요. 자, 한 번은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이 공제조합이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소송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달라, 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피해자가 굉장히 중상을 입은 사건인데요, 공제는 보통 중상일수록 자문을 시행하는데 보통 손해배상진흥원에다가 자문을 의뢰하고 이번 사건도 거기에 자문 의뢰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모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공제 쪽에서 받은 자문대로 우리가 산정을 해도 한 10억 가량이 계산이 됐는데, 뭐 저희는 무과실로 보는 사건을 갖다가 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은 한 10% 잡겠다, 그리고 특이율은 85% 적용하겠다, 그래서 금액은 6억대다. 어떻게 할 거냐, 합의할 거냐? 당연히 저희는 안 하죠. 그래서 그 사건은 소송 중이고 얼마 전에 신체 감정 받고 무탈하게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공제조합 입장에서는요, 위에서 받는 감사가 제일 무섭거든요. 자, 공제조합에서 시행한 자문 없이 고액 합의금이 지급이 되면은 이게 감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뭐 돈을 주고 싶어도 주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고액 사건은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이고, 뭐 어차피 이거 합의 안 될 거 뻔한데 그냥 소송 진행하세요. 뭐 그게 저희도 마음이 편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공제조합 사건은요, 99%가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신체 감정과 법리 싸움이지 뭐 상대방이 공제조합이냐 아니면 뭐 일반 보험회사냐, 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공제조합의 특성 때문에 왜 합의하기가 어렵다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공제조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보상과 배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